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8월 19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피 차트인데요. 일단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 코스피 마이너스 2.94%까지 저가가 빠지면서 좀 시장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급을 보시면 일단 화요일 18일이죠. 5,200억 매고요 개인이. 그 다음에 외국인 700억, 그 다음에 4,7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평소에 보시면은 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할 때 보시면 주로 이렇게 올라갈 때도 개인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도 이렇게 떨어질 때 되면은 개인이 또 매수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 18일 날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지수가 이제 고점 구간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는 좀 지수가 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지수가 오늘 며칠 동안 이렇게 한 오늘까지 하면은 음봉이 한 4개 나왔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그러니까 저가를 깨는 음봉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고정이 나올 때 화요일 날 같은 경우 누구나 다 이제 패닉셀 지수가 저번에 3월처럼 급하게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들 매도하고 그러는 분위기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종목 자체가,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닌 경우에는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빠지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을 겁니다. 저도 제 계좌에 보면은 사뒀던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하더라고요. 만약 여기서 하락장 지수가 또 떨어져가지고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지금 구간에서 주식을 잘라내가지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하락장이 온다 생각이 들면요. 하지만 이게 또 여기 앞에서 저는 이번에 많이 겪어가지고 좀 크게 깨달은 게, 진짜로 이 시장을 예측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번에 깨달았는데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 관리하면서 주식하는 비중 50%, 다음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비중 50% 들고 있으면서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든지 아니면 좀 올라가든지 그거에 맞춰서 그냥 손절을 할 때는 하고, 아니면 수익이 나면은 그때 익절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또 여기서 다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지켜봐야죠.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지수가 고점일 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는 참 아이러니한 게, 시장을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강하고 등락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는 맞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다 그쪽으로 수급이 다 몰리고 거래대금 자체도 거기서 다 터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잘 잡으면은 하락장일 때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반대로는 또 지수가 이렇게 여기가 만약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런 종목 또한 분명 주가의 위치가 이런 바닥권, 여기로 치면은 그냥 밑에가 아니라 이 위에 고점인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잘 하시는 분들이야 매매를 잘 해가지고 단타를 하든지, 아니면은 수익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날 때까지 좀 들고 있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좀 평소에 대응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주가가 고점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고점을 맞출 수는 없죠. 주식을 하면서 고점이다 라고 맞출 수 있다면은 누구나 다 도했겠죠. 하지만 주가가 바닥권에서 100% 이상 상승을 하고 또 거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분명 리스크라는 거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되도록이면은 종목을 살 때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요. 또 근데 그런 종목이라고 해서 주가가 또 빠지지 않고 그런 건 또 아닙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보다 그런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세력들이 더 이상은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주가를 지켜주는 경향이 또 있고요. 아니면 이 주가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 손실이 적게 발생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 뒤에 만약 손절가를 정해놓고 그 손절가를 깨면은 그때는 그냥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진짜 손절이 가능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만약 종목으로 예를 들면은
뭐 시젠으로 하겠습니다. 뭐 시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갈 줄 몰라 참 잘 가더라고요. 힘이 좋고 영업이익도 잘 나고 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잘 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리려는 게 이런 고점 구간에서 손절을 잡고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참 힘듭니다. 심리적으로도 힘든 경향이 어떤 거냐. 이 위에서 내가 여기 27만 5천 원을 이제 매수가로 정해놓고 여기 있는 이 양봉이 있죠. 8월 5일 날 이 양봉의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매수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근데 이런 고점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개파락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시가 개파락을 했죠. 개파락을 해가지고 7% 이상 개파락을 한 건데, 이때 이렇게 개파락을 맞으면은 개인들은 손절을 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뭐 단타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낮다라는 겁니다. 물론 먹을 때는 크게 먹을 수 있겠죠. 한 프로도 쉽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니까요. 하지만 주식이란 거는 결국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지만 결국 시젠도 같습니다. 이런 구간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시젠도 이렇게 상승을 이게 했지만 그 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주식은 결국 이 전 과정에서 그냥 사가지고 들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팔면은 되는. 아무래도 이 주가가 뭐 프로 오늘 상한가 갔고 또 옆에서 누가 상한가를 먹었니, 누가 또 100%를 먹었다고 얘기가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먹었다고 하면은 계속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로 돈을 벌고 있느냐 벌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막 급등주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따라 사가지고 수익을 20% 챙기고 15% 챙기고, 물론 그런 거 들으면은 나도 저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도 계속 매매를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런 양봉이 나오고 이런 날 매매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단타 매매를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좀 팔고, 아니면 떨어지면 손절을 대응해야겠다 하면서 손절을 하고, 그런 방식의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 단타에 재능이 크게 있는 건 아니었던지 깡통도 여러 번 찼습니다. 그래서 느낀 거는 어차피 구간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신에 여기 등락률도 얼마 없고, 지금 이런 구간에 등락률도 얼마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아마 매수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바로 이번 주 안에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달, 두 달 걸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이게 종목이 여기서 샀을 때 여기서 빠지더라도 한 6, 7%밖에 안 됩니다. 그런 구간에서 그냥 매수해가지고 이 종목이 좀 더 괜찮은 것 같다 해서 하면은 이런 구간에 사서 좀 들고 있어 보는 거죠. 이런 시세가 나올 때까지 들고 있고 시세가 나올 때도 좀 기다려 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 단타를 할 때보다 마음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오히려 이 천천히 간다라는 라고 하는 게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온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을 했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를 좀 다시 한번 보면은 코스피는 받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일단 코스피보다 많이 빠졌죠. 금요일날 마이너스 2.76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날 화요일날 마이너스 4.8%까지 또 빠졌습니다. 이때 제가 일요일날, 월요일날 밤이죠. 월요일날 밤에 영상을 찍으면서 코스닥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가 밑에 21선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무참하게 깨버렸습니다. 깨고 800포인트까지 위에 올라오면서 오늘 그나마 다행히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요. 오늘 근데 이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어떤 종목이 많이 갔고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이 빠졌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이 수급을 잠깐 보면은 개인이 1000억을 매도했고요. 외국인 1200억 매수, 기관 15억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들어온 거는 참 희소식인데 이 기관이 좀 이럴 때 같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다시 한번 살려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1181원으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코스피 이 수급 차트는 장중 수급인데요. 일단 파란색을 보시면 외국인인데 장중에 계속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은 개인이 주황색인데 개인은 그 반대로 계속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는
일단 개인이 장중에 매수를 하다가 장 막판 들어서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도를 좀 했고요. 오늘 거래대금 700억 이상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카페 스템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제약품이 장 후반에 들어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 스페코, 유나이티드 제약, NS, DNA 링크, KPX 생명과학, 엑세스바이오, 우리들 제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은 국제약품은 이게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 호흡기 관련해서 약이 만들어졌다고 했었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잠깐 다시 보면은 화장품하고 마스크 테마 상승할 때 얘가 마스크 쪽도 마스크를 또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 급증에 상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스페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주기도 한데 그 바이든 미국 대선 후보랑 그 후보의 그 관련주도 하다가 스페코가 다음에 또 오늘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음압 관련돼 가지고 상승이 또 나왔었고요. 지금 DNA 링크도 진단키트 관련으로 해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셀리버리도 오늘 크게 상승을 했었네요. 이츠 한불도 화장품 관련주로 해서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이 나온 거는 앞에 보시면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을 한다라는 이슈로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흡입 치료제 이거는 유나이티드 제약이었네요. 그리고 이슈가 이제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들 두산인프라코어 이제 한화에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 검토한다는 이슈로 시간에 상한가를 갔고요. SV 인베스트먼트 저희 옛날에 이제 뽑아가지고 봤던 거죠. 뺐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나가지고. SV 인베스트 얘는 이뮨메드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지금 또 상승이 나오네요.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뭐 조금 특징이 크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일단 좀 보겠습니다. 국제약품이죠. 국제약품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장 후반에 갈수록 이렇게 상승이 나와가지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 얘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도 있겠는 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주긴 했는데 만들어 주고도 있는데 얘를 근데 매수하기에는 뭐 내일 갭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또 바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지만 그건 또 내일 지나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내일 살짝 갭이 보합이나 갭 하락을 좀 시작했다가 밑으로 빠져서 살짝 이렇게 밑으로 빠질 때 이렇게 매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장 막판에 이렇게 급하게 주가를 올린 놈들은 아침에 일찍 한 10시 전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떨어졌을 때 이런 거를 밑에서 한번 받아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거를 매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갭이 떠가지고 상승이 나오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요. 스페코도 저희가 이제 빅텍을 뽑아놨는데 스페코가 이렇게 보면 빅텍보다 더 잘 갔더라고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입니다. 약간 DNA 링크나 결국 주가라는 게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나면은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상한가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좀 더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빠질 때는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 꽂는 힘이 또 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누가 이렇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KPX 생명과학도 일봉으로 보면 상한가지만 장중에 분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상한가를 마감시켜 놓고 갑자기 10% 이상 되는 한 15%까지 하락을 시켜놓고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설프게 단타를 한다고 장중에 이제 매수를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잘못하면은 진짜 나락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고서 저처럼 이렇게 넣어 놓는 겁니다. 종목들을 이렇게 넣어 놓고 오늘 굳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이런 게 올라갔구나 이제 올라간 거는 올라간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잡지 말고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이런 액세스바이오 지금 이렇게 가죠. 지금 이 시장을 또 진짜 계속 상승을 하고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벌써 여기 바닥권에서 10배가 올랐습니다. 진짜 이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끝까지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쭉 올라가는 거를 버텨가지고 이런 큰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고점에서
종목에서 주가라는 게 지금 오늘 이렇게 상한가 갔고, 저는 이런 날 이틀 전 14일 금요일 날 이렇게 상한가 가는 날도 진짜 높구나, 높다 생각해가지고 못 샀을 겁니다. 실제로도 안 샀고요. 그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 가는 날에도 못 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종목 자체를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유리한 구간이 어디냐 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냥 내가 유리한 구간이 여긴데 지금 이 위에서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굳이 매매를 해야 되냐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종목을 쳐다도 안 봤고요. 이런 종목이 잘 가고 있구나 라고 그냥 인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제약도 오늘 또 시가 갭 상승을 해가지고 좀 많이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도 상승,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 그냥 한번 보고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구나 라는 거를 보고 넣어만 놓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넣어 놓고 다음날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한번 보는 용도. 일단 지금 영상이 꽤나 길어져 가지고 벌써 한 19분 정도 찍었네요. 물론 편집을 해서 올리겠지만 후 뽑았던 종목들하고 또 매매할 종목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끝난 종목이라고 했던 그런 종목들인데요. 부산 인프라코 얘가 시간의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아무튼 진짜입니다. 끝났다기보다는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겠죠. 나오지만 그런 시세를 기다릴 때는 결국 이런 구간에서 잡았으면 참 좋았겠죠. 물론 이게 바닥권 되도록이면 이제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잘 가는 좋은 종목들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한 종목 놓친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도 다른 종목 잡으면 되니까요. 아무튼 얘는 떠난 것 같습니다.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 매수가 됐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요. 1차 매수가가 여기 있죠. 근데 매수가 안 되고 그냥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냥 끝난 종목으로 놔뒀습니다. 한국정부인증도 끝났죠. 그때 한번 여기서 한 28%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SV인벳 얘도 이제는 한번 그동안에 차트를 다 만들었거든요. 얘가 여기를 이렇게 다 그냥 만든 겁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만든 상태에서 저희는 이 만든 과정 속에서 그냥 이런 밑에 구간에서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팔고 했었는데요. 그게 오늘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시간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참 주가라는 게 재밌는 게 어떤 거냐, 이 앞에 오늘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앞에 모습을 보시면 여기는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60일선까지 다음날 또 깼죠. 요거는 진짜 죽은 주식이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주식이다 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 세력들이거든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이런 음봉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개인들을 다 손절을 하게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세력의 목적이니까요. 자기들의 본분입니다. 그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주가를 이렇게 띄워놓고 결국 이렇게 13장중에 시켜놓은 다음에 시간에서 상한가를 만들었죠. 그럼 내일 또 갭이 좀 뜨겠죠. 근데 또 떴을 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떴을 때 또 바로 가면 좋지만 또 살짝 뜨고서 또 밑으로 쉬었다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뮨메드가 이제 8월 20일 날 임상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맞춰서 이슈가 좋으면은 이제 상승이 더 나오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가라는 거는 이런 고점에서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게 1년에 진짜 은행 적금 이율만 하면은 3%, 요즘은 3%만 해도 정말 큰 이율인데요. 근데 주식으로 내가 한 달 동안 이런 종목을 한 달에 여기서 샀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매수가 있죠. 한 달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눠서 여기가 한 1주, 2주, 3주, 그다음에 4주 해가지고 한 달이죠. 여기 구간이라고 치고 한 달에 15% 이렇게 먹으면은 1년 적금 이율보다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매 키 포인트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고점에서 이게 따라가서 매수를 하다 보면은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력의 본분인 거고요. 개인들이 위에서 털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바닥권에서도 이런 음봉으로 만들어오면서 여기서 음봉이 몇 개 나왔냐,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날 한 6개나 나오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나서
주가를 다음날에 이렇게 상승을 이런 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양봉을 한번 만들고 윗꼬리가 달리고 끝났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고점을 뛰어넘는 이런 양봉을 만들고 끝이 났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종목 얘가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닥권, 여기도 진짜 그냥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매수를 권장해 드렸는데, 이런 곳에서도 이런 음봉으로 빼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만드는데, 이런 바닥에서도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고점에서는 얼마나 심하게 개인들을 털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리저리 왔다 갔다 종목을 여러 개 막 사갖고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손절을 한 종목이 나왔더라고요. 예, 전파 기지국입니다. 예, 전파 기지국, 저희가 매수 가격이 얼마였죠? 예, 5,190원, 4,800원입니다. 여기서 이거 1차 매수가 됐고 2차 매수가 여기서 됐죠. 그 다음 손절이 여기였습니다. 4,880원이죠. 그러면은 평단가가 한 이쯤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손실이 얼마나 났냐? 예, 한 5, 6%난 걸로 제가 알거든요. 크게 잡아서 6%고 한 5%입니다. 그럼 일단 아쉽죠. 이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파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아마 저는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들고 있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좀 빠져가지고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100%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절을 했을 때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전파 기지국은 그냥 손절이 된 겁니다. 아, 얘가 좀 약하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손절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파 기지국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 다음 아이큐어입니다. 아이큐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까지 계획을 했죠. 일단 이렇게 많이 빠질 때 3차 매수까지도 안 됐더라고요. 딱 2차 매수까지 하고서 가가 여기 61선 위에서 걸쳐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아이큐어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치매 패치 관련 뭐 붙이고 하는 그런 건데, 그 패치 관련으로 해서 이게 이슈가 있는데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잘 털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까 SV 인베스트먼트처럼 이렇게 지금 누구나 다 여기서 음봉이 지금 몇 개죠? 하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이런 음봉이 나오고 나서 SV 인베스트먼트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언제든지 그냥 세력이 만들라고 하면은 그냥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봉에서 무서워서 이게 털고 손절하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손절하고 나면은 주가가 오른다는 게 결국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다 세력이 만드는 거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 아이큐어는 들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S맥이죠. 예, S맥은 시세를 한번 줬었는데요. 저희가 매수를 했을 때가 제가 이게 지워졌는데 1380원, 1380원이랑 1330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1차 매수밖에 안 됐더라고요. 지금 1380원 이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여기서도 10%가 올랐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다시 한번 여기 떨어졌을 때 아직 들고 계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 20%가 올랐기 때문에 매도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제인데요. 예, 어제 이렇게 한 유튜브, 저희 카페 그 장중에 뭐 S맥에 대해서 1차 매도, 2차 매도 알려드렸던 것대로 일단 매도를 해가지고 거의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더라고요. 일단 매도를 이렇게 알려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했습니다. 1600원에 마지막 최종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얘는 근데 아직 제가 볼 때 죽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죽을 게 아니라 충분히 이게 이슈 상승이 나올 것을 생각하고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20% 먹으려고, 세력들이 이거 20% 먹으려고 올리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그냥 따로 타점을 알려드리진 않고 그냥 이런 구간에서 그냥 충분히 내가 매수를 해볼 수 있다, 그냥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S맥은 저도 이제 끝난 종목으로 넣겠습니다. 종목이 많아지면 제가 관리하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데아티아이 이제 손절된 종목으로 나왔는데요. 얘가 매수가가 어디였냐, 여기서 1760원이 1차, 그 다음에 6600 2차, 3차가 6400, 그 다음에 50원 3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6320원 여기가 손절 라인 됐는데요. 그래서 뭐 깔끔하게 손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뭐 3, 4%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근데 카페에, 저희 네이버 카페에 바닥 스탁에 올려드릴 때는 좀 높게 사가지고 아직 좀 들고 있는 경향인데요. 한 15% 돼 있는데, 아무튼 유튜브 쪽으로 보면은 얘는 일단 손절이 된 종목이, 일단 얘는 데아티아이는 좀 기다려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빅텍인데요. 빅텍도 매수를 할 때 어디였냐,
6,880원 그때 1차 매수만 계속 된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파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아직 들고 있으면은 이런 구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가 9,770원입니다. 여기서 9,770원 몇 프로냐, 한 40% 올라야 그 정도 목표가까지 오는데요. 그때까지 오는지 기다려 보는 거고, 중간중간 이렇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매도를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 젠백스 링크죠. 젠백스 링크가 일단 마지막 시세를 한 번 더 주고 나서 이제 끝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끝났다라고 아직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뽑아내 줬습니다. 1430원 1차 매수가 1000원이고 2차 매수가 1380원인데 일단 거기까지는 안 됐고, 여기 노랑 동그라미에서 매수가 됐습니다. 매수가 된 상태에서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 고점이 그래도 10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매도를 하고 끝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매도를 못했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그냥 평단가에 와 있습니다. 평단가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1차, 2차 매수를 2차 매수 가격까지 온 거네요. 1차랑 2차 매수 해가지고 들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들고 계시다면은 이 손절가 1345원을 지켜주시고요. 오늘 거의 저점이 1350원이긴 했는데, 근데 일단 이런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세가 나올 때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얘는 일단 얘도 끝난 종목으로 넣을 거고요. 대신에 이거는 만약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냥 손절 라인을 잘 정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1345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잘 생각하셔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레몬이죠. 레몬도 가가 여기 왔으면 매매를 하면 된다 했는데, 여기 13일날 이런 날에 한번 오긴 왔더라고요. 이런 구간에 왔었는데, 근데 또 이제 화요일날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해가지고 시세가 주고 끝났는데, 이런 것도 그냥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시작인 거고요. 근데 그냥 유튜브 상으로는 제가 더 이상 이제 제 관점에서 보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EDGC입니다. EDGC도 저는 이 종목을 정말 좋거든요. 이 종목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 시세가 여기서 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이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거는 한번 시작을 하면은 큰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유튜브에서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좀 종목을 빼놔야 신규 종목 뽑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SK바이오팜입니다. SK팜은 제가 손절가랑 이게 다 정해드렸죠. 다행히 뭐 손절은 아직 안 됐네요. 여기서 했던 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지금 된 상태고요. 근데 여기 손절 라인으로 그냥 정해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손절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손절이 안 되면 좋은 거죠. SK 바이오팜은 들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JNK 히터죠. JNK 히터 지금 어디서 매수가 됐냐, 이날에 1차 매수, 2차 매수, 그다음 여기 3차 매수까지 다 된 상태네요. 보시면 1차, 2차, 3차까지 다 됐습니다. 잘 됐네요. 3차 매수까지 비중이 더 실어져 가지고 매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평단가가 여기 1차, 2차, 3차니까 여기가 평단가로 치면은 여기서 6, 7%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런 날에는 한번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익을 한번 챙기는 게 좋거든요.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나서 이게 반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 5일선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금 얘가 매수가 다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매도를 해가지고 절반이든지 다 매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한 뒤에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들고 있어 보고요. 여기 유튜브에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제가 뽑아놓은 게 이제 대원제약이나 뉴질의 팩을 좀 보고 있는데, 세노텍은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좀 걸릴 것 같고, 대원제약 또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에 드는 거는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그냥 뉴지랩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뉴지랩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매수를 했을 때 여기 그냥 손절 라인이 딱 앞에 있는 이 전저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매수를 했을 때 그냥 여기 구간 안에서 모아가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서만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당장 뭐 내일 조금 분할로 나는 비중 한 20% 30% 여기서 사보겠다 하면은, 만약 여기서 샀을 때 여기 손절가 하면은 한 5%밖에 손절 안 됩니다. 물론 5%가 클 수가 있지만 그런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아무튼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 5% 손절 잡고 기다려 보는 겁니다. 이 박스 안에서 매수하시면은 훨씬 편해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갈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뉴지랩을 좀 넣어 놓겠습니다. 이제는 딱
종목을 어디 타점에 사라고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이런 종목들을 계속 이게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자만의 기준이랑 타점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타점이란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산다 이거는 이런 고점에서 사서 물려 있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올라갈 종목을 사면은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어디서 사든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이 뉴지랩이라는 종목은 나파모스타트 관련돼 가지고 그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일단 이 나파모스타트 관련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얘가 또 8월 18일 날 어떤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의 안 허트사 뭐 폐암 임상 속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또 있습니다. 뭐 일단 이슈라도 있으니까 좋긴 좋네요. 이런 이슈가 있는 와중에서도 주가는 좀 하락을 했다는 게 오히려 지금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에서 사가지고 한 1, 2주 기다렸다가 상승이 한 2, 3%, 2, 30% 만약 나온다. 상한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팔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뉴지랩을 일단 넣어놓고 다음 종목들 IQ어 빅텍, 이거 SK 바이오팜, JN케이터, 뉴지랩 이 종목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벌써 영상이 38분인데 편집되면 좀 짧게 되겠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그리고 장중에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런 시장에서 뭐가 잘 갔냐. 일단 어제 지수가 많이 빠졌죠.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나왔던 게 일단 웰크론 마스크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GH 신소재, 알서포트, 모나리자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죠. 수젠텍이나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뭐 똑같고요. 그러면서 어제 빠졌던 게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유난히 일단 이치환불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마스크,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쉬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는 쉬어갔지만 얘들이 주가라는 거는 크게 가기 위해서는 한번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런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만약 좀 떨어진다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런 밑에 구간에서 모아가 봅니다. 얘들이 아직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사서 들고 가 보는 거고요. 예, 그럼 오늘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